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스토랑 산에 다녀왔습니다. 24년 여름에 오픈한 신상 레스토랑이에요. 여기는 이제 CJ 오너이신 이재현 그룹 회장님의 강한 의중이 담긴 프리미엄 한식이라는 모토 아래 당장인 수익성보다 프리미엄 하이엔드 한식이라고 초점을 맞춘 곳이에요. 이름은 산인데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의 이름은 아마도 이 조승현 셰프님의 아들분 성함이 산이어서 이 레스토랑 이름을 산으로 지으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CJ가 샌프란시스코 3스타인 베뉴의 총 주방장을 하신 이 조승현 셰프님을 영입하셔서 이렇게 오픈한 레스토랑이어서 처음에는 약간 어수선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자체는 손발도 맞고 테이블 간의 간격도 좀 맞춰서 잘 놓는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여름에 왔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손발도 척척 많고 이제 미슐랭 스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레스토랑이라는 게 잘 느껴졌어요. 저분이 조승현 셰프님이십니다. 첫 번째 메뉴인 오세트리아 캐비어와 홍게 그리고 작은 브리오슈 이렇게가 제공이 됩니다. 캐비어 안에는 칠리 오일과 계란 노른자로 만든 푸딩, 홍게살 위에는 치킨 크림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대게 베이스에서 크림과 계란의 조화를 이뤘다고 보면 되는데 이 브리오슈 자체가 상당히 기름진 맛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름이 버터 기름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버터의 진한 향도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캐비어를 같이 올려서 먹으면 이 오세테리아 캐비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연어알보다 약간 짜면서 약간 호두 맛이 강한 그 특징을 이 버터 브리오슈가 조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담백하면서 짠맛 이렇게 같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대게살이랑 위에 있는 하얀색 치킨 크림 사이에 집게살로 만든 샐러드가 있는데 요게 약간 시큼한 맛, 저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큼한 맛을 잘 잡아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신선했던 음식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캐비어랑 브리오슈가 메인이어서 그렇지 파스텔톤 음식은 마일드하게 입안을 감싸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산의 첫 번째 메뉴인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랍스타 냉채입니다. 맨 아래 다시마 오일, 그 위에 랍스터 꼬리살로 만든 젓갈, 그 위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집게살을 이용한 샐러드, 그 위에 동그란 모양은 레디쉬의 세 가지 색깔 버전입니다. 네 가지네요 정확히는. 그리고 그 위에는 오이랑 위에 참기름으로 마무리한 그런 랍스타 한입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입거리라고 하기에는 음식의 양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레디쉬라고 하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레디쉬는 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많이 사용이 되고 단백질이 조금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한 피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용도에서 한식을 좀 잘 살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무의 풍미를 느낄 수 있고 위에 뿌려진 참기름이 이 무의 향을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보이는 거는 이제 보이는 저 초록색 부위랑 저 주황색 부위가 집게살 샐러드와 꼬리살 젓갈입니다. 이 랍스터 냉채의 메인 포커싱 재료가 뭐냐고 생각을 하면 집게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부드럽고 고소한 집게살의 부위가 이 꼬리살의 젓갈과 이 바닥에 있는 다시마 오일이 이 양념의 역할을 해주면서 심심할 수 있는 맛을 잘 잡아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은은하게 퍼지는 참기름의 향이 음식의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이 고소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체적으로 음식 자체가 시원한 음식인데 이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같이 덧불어지니까 음식 자체가 차가운데 고소한 음식을 먹는 그런 흔치 않는 그런 경험을 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제주도산 옥돔 튀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레몬 베이스의 소스로 레몬 소스가 전체적으로 덮여 있으면서 이 신맛이 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과하지 않게 잘 덮여져 있습니다. 튀김의 온도도 적절하게 잘 온도가 조절이 된 것 같았어요. 간혹 식어서 나오면 좀 튀김이 애매해지는 감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게 저는 참 좋았어요. 튀김 자체가 바삭한 식감이 있는데 이 음식의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약간의 빈 식감도 잡기 위해서 산마가 위에 올라 있고 그 위에 양파가 같이 썰려져 있습니다. 가루로는 단맛을 조금 내는 건새우 가루가 올라가 있으며 맨 위에는 감태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전체적으로 핑거 라임을 이용해서 입안에서 약간의 식감을 살려주기 위한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 게 튀김 자체가 식감을 살리는 느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튀김의 식감과 약간의 놓치는 식감도 없게 하기 위한 식감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겠다는 셰프님의 배려가 잘 드러난 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레몬 크림 새우의 고급 버전 이런 느낌도 들었고 여기 보시면 이 마가 하나하나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일렬적으로 썰려 있습니다. 또한 양파도 저렇게 썰려 있는데 이게 파인 다이닝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음식에 대한 재료가 정갈하게 칼질이 되어 있다는 이 부분도 이 파인 다이닝의 하나의 기준을 가장 잘 충족시킨 셰프님의 재료를 손질하는 칼질에 한 번 더 감동을 했습니다. 장어 계란말이입니다. 이 테린처럼 생긴 게 장어 계란말이에요. 계란말이 형태로 만든 장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창의 장어를 숯에 조금 구워서 이 계란 안에 다진 트러플을 같이 넣어서 장어 계란말이 이렇게 겹겹이 테린처럼 만든 다음에 전체적인 간장 소스에 졸인 그런 느낌이 나는 맛이에요. 안에는 다진 트러플과 장어가 들어있고 바깥에는 또 트러플이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호불호가 강한 음식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트러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트러플의 향이 트러플 오일처럼 그렇게 강하게 나진 않았지만 같이 먹었을 때 트러플 향이 아예 나진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트러플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냥 무던한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간장 소스 요 자체는 닭꼬치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네, 상상이 안 가는 이런 음식의 맛인데 제가 이 셰프님이 의도한 맛에 따라가기에는 제가 미식에 대한 내공과 맛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음식이었어요. 머스타드 고니카츠입니다. 머스타드를 이용한 고니 튀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해안에 있는 고니를 가츠 형식으로 튀겨서 위쪽에 머스타드와 함께 만든 음식이에요. 이 머스타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요런 머스타드가 있는데 이런 머스타드가 아니라 머스타드를 아예 다 활용을 해서 머스타드 잎을 사용한 소스, 머스타드 잎을 튀겨서 만든 음식, 그리고 머스타드 씨로 오일을 빼서 마지막을 마무리한 다음에 심심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양을 양파와 사과를 사용한 퓨레 방식으로 맨 아래에 깔아둠으로써 음식을 마무리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개념을 확 바꿔주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튀김 옷이 좀 두껍게 레이어가 되면 이 고니가 가지고 있는 담백하면서 시원한 느낌의 식감이 좀 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튀김의 바삭함만 얇게 레이어층을 입혀서 그런지 이 고니의 맛이 좀 텍스처가 생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튀김 식감 자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먹던 이런 매운탕에서 먹는 이런 고니랑은 조금 다른 담백하면서 바삭한 고급 버전의 느낌이 드는 그런 고니의 맛이었어요. 이 머스타드 오일을 빼다 보니까 이 머스타드 오일이 약간의 매운맛은 느껴지지 않은데 그렇다고 심심하지도 않는 그런 느낌의 오일이어서 좀 보기에는 횡측해 보이는데 이 색깔과 음식의 맛 그리고 오일의 향까지 다 괜찮은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무늬 오징어 숙회입니다. 무늬 오징어 숙회 안에 저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무늬 오징어예요. 그 안에 관자랑 새우를 넣고 저 옆에 동그란 거는 가지 절임입니다. 그리고 소스로는 저 초록색 소스는 미나리 잎을 활용한 소스이고 저 검정색 소스는 당연히 오징어 먹물 소스입니다. 이 먹물 소스가 되게 특이했어요. 조금 색다른 점은 저 샐러드입니다. 미즈나라는 야채를 사용한 샐러드예요. 이 오징어 숙회가 쫄깃하면서 간이 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미즈나라는 야채가 후추의 맛을 나는 건강한 특징이 있어서 이 오징어 숙회가 심심할 수도 있는 그 맛의 간을 담당해주는 그런 야채인 것 같습니다. 분명 저 아래에 있는 소스로도 간을 적당히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야채와 숙회를 같이 먹는데 건강한 간이 적절하게 맞춰진다는 포지션은 이 샐러드의 포지션이 거의 인자기급의 위치 선정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맛의 특징은 부드럽게 익힌 한채 속에 관자랑 새우살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한치의 쫄깃함과 관자의 새우살에서 물컹한 식감이 잘 드러나는 그런 맛이었어요. 약간의 쌀이 빠진 초밥에 관자와 새우가 쌀을 대체하고 그 위에 한치가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고급 재료의 맛이어서 그런지 맛이 없을 수 없는 그런 맛인 것 같네요. 가니쉬로는 요 가지랑 가지 절임 그리고 겉은 참기름으로 글레이즈가 되어 있어서 이 가지 절임 자체가 고소하면서 물컹한 식감이 약간의 피클의 건강한 고급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먹물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어도 이 먹물 소스 자체가 먹물 초장 느낌이어서 짜고 고소하면서 농도가 짙은 맛을 내는 게 특징이어서 가니쉬부터 약간 한치까지 메인 디쉬가
아마도 이 레스토랑 산의 가장 시그니처 메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확실히 고급 재료로 먹으면 뭐든지 맛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긴 했습니다. 훌륭했어요. 다음은 대구전입니다. 하얀 동그란 게 대구전이고 그 안에는 대구, 새우무스, 고추무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대구의 담백한 맛에 매콤한 맛을 추가시켜서 대구가 조금 심심할 수 있는 그런 맛을 잡은 것 같았어요. 이 위에 하얀색 소스는 이 고추 무스 자체가 조금 매콤하기 때문에 이 매콤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말을 이용해서 약간 진한 소스로 덮은 느낌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주황색 같은 거는 칠리 버터를 사용한 홀랜다이즈 소스입니다. 매콤하니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 검은색 저거는 태운파를 이용해서 만든 농축한 소스예요. 이 태운파 맛이 매운맛도 나면서 단맛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소스였던 것 같아요. 소스 자체가 세 개가 다 신기했어요. 맨 위에 있는 동그란 건 피클인데 인위적인 설탕으로 만든 피클이 아니라 단맛을 내는 콜라비를 사용해서 피클로 하여금 마지막 음식 전체의 밸런스를 잡으려는 의도가 보이십니다. 근데 소스 자체는 매콤매콤했어요. 찍어 먼저 먹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이 고추 무스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약간 매콤한 맛이 나고, 지금 포크질을 할 때도 딱 보면 조금 잘 안 떼집니다. 그게 이제 맛소스 때문에 약간 농축돼서 그런 느낌도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구 자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대구가 담백하면서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담백한 그런 맛을 되게 좋아하는데, 주로 대구가 많이 쓰이는 게 오뎅 어묵인데 오뎅 어묵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대구랑 이 고추 무스 요거는 상당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 빨간색 부분이 고추 무스, 그거를 홀랜다이즈 소스에 딱 찍어서 먹으면 매콤한 맛이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경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매콤했어요. 대구를 먹는 느낌인데 음식 전체가 대구에 엄청 진한 세 가지 푸딩을 같이 넣어서 개성 있게 먹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이 디시 자체가 선보인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번에 왔을 때는 없었으니까 이 메뉴는 이날 먹은 음식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제일 눈에 띄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이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입니다. 충격적으로 맛있었어요. 다음은 전복 요리입니다. 완도산 전복을 쑥과 버터에 부드럽게 구운 다음에 간장 베이스 소스에 아래는 전복 내장을 활용해서 소스를 만든 다음에 가니쉬로는 감자 퓨레랑 시금치를 여러 겹 두껍게 묶어서 나온 전체적인 전복 요리예요. 전복의 크기는 4에서 5호 이 정도 되는 크기인데 전복이 부드럽게 구워서 나오면 이 맛이 없을 수 없는 재료여서 그런지 인상적인 부분은 저 감자 퓨레였습니다. 왜냐면 전복 자체는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감자 퓨레가 정말 부드럽고 그동안 먹었던 수많은 스테이크 집에서 먹은 이 메쉬드 포테이토와 견져도 앞서는 맛이 될 정도로 부드럽고 담백하면서 단맛까지 나는 그런 퓨레였어요. 그리고 저 위에 시금치가 있고 이 전복은 숯의 향도 느껴지면서 버터의 단맛도 같이 나오는 게 요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근데 이 파인 다이닝에서 보기에는 가장 직관적인 맛에 가까워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시금치는 여러 개가 묶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시금치가 덩어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파라거스 형태로 나오는 이 스테이크 집에서 약간 영감을 얻으신 것 같은데, 이 아스파라거스가 스테이크 집에 있다면 이 한식 다이닝에는 이 시금치가 상당히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시금치가 정말 이 전복과 담백하게 잘 이루어져서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금치가 졸여진 그 맛 자체가 그렇게 거부감이 없지만 직관적이고 맛있는 맛. 그래서 아마 파인 다이닝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가장 잘 맞는 음식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저 초록색 부위는 미역입니다. 네, 미역을 통해서 마지막 간을 마무리하신 느낌이었어요. 네, 요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직관적인 전복의 맛에 간과 가니쉬가 조금씩 덧붙여 있는 그런 평범한 음식이었어요. 네,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맛있었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메인 메뉴인 등심 스테이크예요. 등심 자체가 아래에는 살치살이 같이 들어가 있고 위에는 트러플계의 원탑인 이탈리아 페리코 트러플이 슬라이스 돼서 올라가 있어요. 이 아래 스테이크 소스는 한식 갈비찜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레드와인과 트러플을 이용해서 담백하게 단맛을 내기 위해 이 아래에 까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가니쉬는 셀투스라는 줄기상추 잎을 사용했습니다. 네, 요 셀투스가 조금 특이했어요. 이 셀투스가
줄기 상추여서 줄기 부분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데 이 줄기의 바삭한 식감보다는 영양소가 조금 몰려있는 잎 쪽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섬유질과 비타민, 웰빙 가니쉬로 스테이크랑 트러플이 가지고 있는 약간 무거운 느낌을 줄기 상추가 신선하면서 상큼한 맛으로 전체적으로 스테이크랑 소스 그리고 트러플의 무게를 내려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니쉬 선택이 조금 특이하면서 신선하면서 훌륭했습니다. 이 파인 다이닝에 나오는 고기는 역시 부드럽다 못해 너무 부드럽고 정말 맛있고 담백하면서 기름기가 있는 게 특징인데 이 재료가 좋은데 이 셰프의 손길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맛이 없기엔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등심 스테이크 자체가 2주간 드라이 에이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숙성했을 때 나는 그런 버터의 풍미가 잘 올라오는 게 이것도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만 이 부먹보다는 찍먹파여서 그런지 소스가 좀 과하게 빨리 안에 이렇게 배어 있어서 그런지 이 빨리 먹지 않으면 이 고기의 육즙이 소스에 갇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빠르게 먹긴 했어요. 빠르게 먹다 보니까 이 메인 고기가 금방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메인에는 소스를 조금 부어주시거나 아니면 부을 수 있게 이렇게 소량의 소스를 주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고기의 육향에 관점을 두는 저와는 맞진 않았지만 이 고기가 약간 갈비의 영향을 얻어서 그런지 이 갈비찜의 느낌이 나는 고급 고기를 먹는 그런 메인 스테이크의 맛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 셀투스를 사용하시는 저런 셰프님의 배려가 확실히 이 한식을 최대한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컨템포러리 음식 자체에 매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돼지국밥입니다. 네, 샤이하신 셰프님이 직접 오셔서 준비를 해주는 돼지국밥이에요. 셰프님께서 부산 분이셔서 그런지 여름에는 부산 밀면 같은 냉면이 나오고 이렇게 겨울에는 돼지국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셰프님이 직접 오셔서 납작면 같은 면을 가지고 오십니다. 처음엔 저도 납작면인 줄 알았는데 이 납작면은 아니고 이 면이 풀어지면서 면이 돼요. 이 차가운 면을 육수에 한번 이렇게 토렴을 하신 후에 면을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돼지고기는 재래돼지로 만든 돼지국밥이어서 이 면을 토렴을 한 번 더 하고 면 자체를 한 번 더 데우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재래돼지를 사용해서 그런지 일본 라멘 중에 돈코츠 라멘이라고 있는데 그 라멘 국물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국밥 사이에 있는 그런 진득하면서 진한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캐비어는 새우젓을 대신해서 나온 캐비어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파인 다이닝 자체에 나오는 이 국밥이 어떻게 어울릴지라고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 파인 다이닝과 국밥 이거는 정말 신기한 맛인 것 같아요. 먼저 국물을 먹어봤는데 스프의 걸쭉함이 느껴질 정도로 밀도가 있는 그런 육수예요. 재래돼지로 육수를 내면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국밥의 소주가 약간 국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아예 들지도 않고 이 국밥에 약간 차가운 화이트 와인 또는 걸쭉한 레드 와인도 잘 어울리겠다고 싶을 정도로 이 파인 다이닝 자체의 국밥이 해석할 수 있는 그 범위랑 그 카테고리를 조금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디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캐비어 자체도 그렇게 간이 세지 않을 수 있는데 아예 없으면 심심할 수 있을 정도의 간을 적당히 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캐비어 자체에도 조금 손질을 하신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밥 안에는 밥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 밥도 토렴된 방식을 통해서 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밥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 밥 안에는 밥의 느낌이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 국밥에 있는 밥보다는 리소또 느낌이 날 정도의 밥알이 잘 섞여 있어서 괜찮은 음식이었어요. 국밥이 프렌치화가 된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의 국밥의 진함과 비린내가 하나도 없으면서 어느 사람에게나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국밥이 이런 여기 레스토랑 산에서 나온 국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디시. 요 사이드 디시는 깍두기랑 오이가 나오는데 이 동치미무로 만든 깍두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맛이 시원하면서 간이 그렇게 있지 않은 그런 깍두기였어요. 그리고 오이. 요거는 들기름에 조금 절인 오이여서 그런지 들기름의 고소함과 오이의 아삭아삭한 시원함이 잘 느껴지는 그런 사이드 디시였습니다. 이 사이드 디시가 그냥 하나의 음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국밥의 맛을 잘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간간히
해주는 게 요것도 인상적이었던 메뉴였어요. 파인 다이닝을 가면 뭔가 배를 차기 전에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고 소화가 되기 전에 약간 아쉬울 수 있는데 요 국밥을 마무리함으로써 요 디저트 전에 약간 파인 다이닝을 약간 배부르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그런 음식이었어요. 이 국밥이 상당히 직관적인 맛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아마 외국인들한테도 이런 국밥을 소개해 준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훌륭했어요. 첫 번째 디저트는 화채입니다. 소르베에 장미와 리치를 이용한 소르베예요. 그 위에는 올리브유, 아래는 오미자차를 이용해서 새콤달콤한 맛을 마지막 오미자차로 마무리한 그런 아이스크림이에요. 확실히 이 파인 다이닝 자체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시원하면서 클린저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마지막 디저트 종합 세트입니다. 첫 번째는 갈레트 데루아라는 프랑스 빵이에요. 프랑스 전통 디저트를 주연절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1월 6일 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먹었다는 그런 빵인데 현대 와서는 왕의 과자라는 뜻입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가 이 안에는 원래 세라믹 같은 인형을 넣어서 잘라서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 세라믹 조각이 나오는 사람에게 새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주는 축하의 의미로 왕관을 씌워주면서 먹는 그런 새해 맞이 의미가 있는 빵이에요. 네, 이 빵 안에는 한국식으로 팥 앙금을 넣어서 이 한국식 단맛을 조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빵입니다. 요것도 맛있긴 했어요. 네, 다음은 프랄린. 이 견과류를 설탕 시럽에 넣어서 졸인 과자를 빵 형식으로 만든 그런 빵이에요. 이 프랑스 리옹의 전통빵인데 이 셰프님께서 리옹 지역에서 일을 하실 때 정말 맛있게 먹은 그 기억을 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 생각이 나서 만드신 그런 빵입니다. 저는 빵 중에서 이 프랄린이 제일 맛있었어요. 이 달달한 이 카라멜라이징된 이런 설탕과 이 아몬드의 견과류 조합은 정말 괜찮은 맛이고 맛이 없을 수 없는 맛입니다. 혈관이 조금 막힐 것 같긴 한데 정말 맛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메뉴판에는 없지만 감귤 디저트가 함께 나왔고 그리고 마무리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파인 다이닝 자체는 디저트로 하여금 마지막에 손님의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이 최선을 다하는 이 디저트까지 훌륭하게 마무리해서 먹은 음식이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뭐 맛의 특성을 얘기하면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었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빵 자체는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테이크한 포장도 해주시고 좋은 기억만 남은 그런 레스토랑 산이었습니다. 네, 아마도 여기에 대한 예약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서 방문하고 기념일에는 좋은 기억을 얻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